어렸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고 자연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카야. 그녀가 세상과 단절된 채 성장하는 가운데 테이트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밀려오는 외로움 속 체이스가 그녀에게 적극적인 고백을 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이스는 습지에서 추락사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카야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네, 동물학자이자 미국의 작가인 델리아 오원스가 2018년에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카야는 1952년에 4명의 남매와 부모님과 함께 늪지에서 사는 6살 소녀인데요. 폭력적인 주정뱅이 아버지로 인해서 엄마가 집을 떠나게 되고 다른 남매들도 다 집을 떠납니다. 너무 어렸던 카야는 아버지와 둘이 집에 남겨졌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사는 소년 테이트가 이 카야에게 책을 가져다주고 글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용의자가 된 겁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작품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올리비아 뉴먼이 감독을 맡았고 이런 이야기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가제가 노래하는 곳 2022년 11월 2일에 개봉합니다. 1957년 런던. 전쟁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사는 해리스는 청소부로 일하던 가정집 부인의 값비싼 디올 드레스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이후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해리스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돈을 모아 막연히 꿈만 꿨던 디올 드레스를 사기 위해 파리 여행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파리의 디올 매장에서 무시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죠. 네, 미국의 작가죠. 폴 갈리코의 동명소설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라는 영화인데요. 이 미시즈 해리스 시리즈의 4편 중에서 1958년에 출간된 1편을 각색한 영화라고 합니다. 이 평범한 영국의 아줌마가 디올의 오드 쿠티르 드레스에 반해서 이를 사러 파리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실 이 디올의 명품이다, 드레스다라고 하면은 어떤 허영심이라든지 욕망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치의 관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드레스를 향한 순수한 갈망 이게 어떻게 잘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평가는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소니 파비안 감독의 영화고요. 영국, 프랑스, 미국 영화고 이자벨 위페르, 레슬리 맨들, 램버트 윌슨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11월 2일에 개봉합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인종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2020년. 정치적 이념, 세대, 성별, 출신이 다른 5명의 재미 한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영화 초선은 2020년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동시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5명의 한인 동포들을 통해 이들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미국 정치계에 왜 뛰어들었는지 1992년 LA 폭동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으로 불거진 인종차별 문제는 한인타운 습격으로 이어지고 현재 아시아 혐오 범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재미 한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사건들을 흥미롭게 담았습니다. 이민 후 미국 사회에서 영어를 못해 수모를 겪었던 부모 세대들은 LA 폭동이라는 일명 4.29 사건의 피해자인 자식 세대들로 인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재미 한인들을 보호할 지도자의 부재를 자각하고 한인 사회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되기로 했던 5명의 한인 정치인들. 여기서 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선거에 도전했던 데이비드 김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끈기와 열정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그려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것 같고요. 네, 초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우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2022년 11월 3일에 개봉합니다.
국왕이자 블랙팬서인 티찰라의 죽음 이후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와칸다. 라몬다, 슈리, 그리고 나키아, 오코에, 은바쿠는 각자 사명감을 갖고 와칸다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한편 비브라늄 패권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음모와 함께 깊은 해저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강의 적 네이머와 탈루칸의 전사들은 와칸다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나왔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네 번째 작품이면서 동시에 블랙팬서 실사 영화의 두 번째 영화죠. 1대 블랙팬서 제드윅 보스먼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블랙팬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차기 블랙팬서. 누가 될지는 대충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슈리가 블랙팬서겠죠. 오코에가 될 순 없으니까요. 슈리가 되는 게 수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멤버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키아, 오코에 다 나오고 있고요. 은바쿠도 등장하고요. 이 작품에서는 아이언하트가 나올 거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죠. 리리 윌리엄스라는 인물인데요. 도미니크 소니 연기했습니다. 자,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개인적으로 1편 블랙팬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서사로, 어떤 이야기로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요, 11월 9일에 개봉합니다.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단독주택이 폭발합니다. 그 뉴스를 지켜보던 전직 해군 부함장에게 걸려온 전화는 소음이 커지면 터집니다. 다음 목표는 축구 경기장이에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관중들로 가득 찬 축구 경기장을 다음 테러의 목표로 지목하는 폭탄 설계자. 소음이 커지는 순간 폭발하는 특수폭탄의 위협은 계속되고 사상 최대의 도심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비밀을 손에 쥔 폭탄 설계자를 찾아야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사운드 테러 액션, 영화 데시벨입니다. 자, 데시벨이라는 영화인데요. 일단은 김래원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화에서 보는 것 같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거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이었으니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래원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종석, 정상훈, 박병은, 이상희, 조달환, 차은우가 나오는데 이 차은우가 제가 아는 차은우가 맞나? 그 아이돌 아스트로 출신의 잘생긴 걸로 유명한 사람이 맞나 하고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차은우가 영화에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 데시벨은 한국 액션 스릴러인데 폭탄 테러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네, 특수폭탄인데 소리에 반응한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축구 경기장 같은 걸 생각해보면 사람 많은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 라는 거는 되게 많은 영화들에서 나왔던 거죠.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굳이 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이아드 3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쉬리에서도 축구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경기장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네, 데시벨이라는 영화고요. 황인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2022년 11월 16일에 개봉합니다. 이라크 북부 노신부 메리는 유적지에서 고분을 발굴하다 이상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악마를 상징하는 조각으로 보여 노신부는 불길한 기운에 휩싸입니다. 미국 조지타운의 조용한 주택가, 온갖 문명의 이기가 갖추어진 고급 저택에 사는 천진한 어린 소녀 리건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명 배우인 아이의 엄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러나 신경장애라는 진단에 따른 치료에도 불구하고 리건의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에 엄마는 계속해서 병원에 옮겨가며 병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고 결국 아이의 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심령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망설임 없이 병원 대신 성직자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쓸쓸한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고뇌하고 있던 카톨릭 사제 카라스 신부는 악령을 쫓기 위한 제의를 제안받습니다.
그러나 리건의 병이 악령에 의한 것이라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죠. 그러는 와중에 리건의 증세는 날로 흉포해지고 결국 카라스 신부는 엑소시즘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엑소시즘의 경험이 있는 노신부 메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리건에게 침입한 악령에 맞서기 위한 메린과 카라스의 사투가 시작되죠. 네, 공포영화 역사에 남을 최고의 작품 불멸의 걸작, 제가 생각하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공포영화, 저는 엑소시스트야말로 공포영화의 교과서 위치에 서기에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포영화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후대의 많은 작품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작품이고요. 린다 블레어, 앨런 버스틴, 잭 맥가우렌, 제이슨 밀러, 막스 폰 시도가 출연합니다. 네, 엑소시스트 디렉터스 컷 2022년 11월 16일에 개봉합니다.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 실력을 지닌 경수는 어이 이형익에게 그 재주를 인정받아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렵 청에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고 인조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도 잠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 어둠 속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진실을 알리려던 찰나 더 큰 비밀과 음모가 드러나며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집니다. 아들의 죽음 후 인조의 불안감은 광기로 변해 폭주하기 시작하고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경수로 인해 관련된 인물들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네, 영화 올빼미입니다. 이 올빼미는요, 인조실록 속에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한 줄 기록에 착안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아주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영화라고 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설도 있고 야사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인조 앞에서 청나라의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화가 난 인조가 벼루를 던졌는데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야사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소현세자의 죽음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조가 당했던, 그리고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삼전도의 굴욕이 있고 나서의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떤 이야기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곳, 역사에 비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역사에 비어있는 곳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이런 작품들은 관상 같은 영화가 잘 보여줬었잖아요. 네, 올빼미는 어떤 작품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류준열 씨가 경수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유해진 씨가 인조, 그리고 최무성, 조성하, 박명훈, 김성철, 안은진, 조윤석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안태진 감독의 올빼미 11월 23일에 개봉합니다. 16살이 된 메런은 유일한 가족인 아빠마저 곁을 떠나자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를 찾는 길에 오릅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과 같은 식성을 가진 소년 리를 만나고 동행하는 길 위에서 사랑을 느끼지만 메런에게 사랑은 늘 파멸과 마찬가지였기에 이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갈구하는 메런은 리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 길의 끝에서 메런은 고대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즈 앤 올이라는 작품입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은 영화라서 굉장히 좀 핫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작품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Call Me By Your Name, I Am Love, 서스페리아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고요. 본즈 앤 올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전석 매진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증명했고 국내 관객들에게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본즈 앤 올이라는 작품이고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테일러 러셀, 티모시 샬라메, 마크 라이선스, 클로에 세비니, 마이클 스툴버그 등이 출연하고요. 2022년 11월 30일에 개봉하는 공포 로맨스 영화입니다. 1999년 용은 첫눈에 반하게 된 한소를 사로잡기 위해 친구에게 HAM 무전기를 빌립니다. 2022년 문희는 인터뷰 과제를 위해 오래된 HAM 무전기를 작동시킵니다. 개기월식이 일어난 날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연결된 용과 문희는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하며 특별한 감정을 쌓아가게 되죠.
네, 2000년에 나왔던 영화죠. 유지태, 김하늘 주연의 동감을 리메이크한 영화 동감입니다. 이 작품은 원작과는 다르게 성별이 반전됐고요. 원래 김하늘이 맡았던 배역의 여진구가 용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유지태 배역에 이제 조이현이 들어가서 문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이현의 작품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진구와 조이현의 만남입니다. 조이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이현이죠. 원래부터도 변신이라든지 이런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였지만 넷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는 여기에서 남라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큰 인지도를 얻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로 개봉 일정이 잡혀 있고요. 여진구, 조이현, 김혜윤, 나인우, 배인혁 등이 출연합니다. 동감입니다. 자유로운 아티스트를 꿈꾸는 폴에게 아빠와 엄마, 형은 너무 엄격합니다. 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할아버지뿐. 학교에서는 단짝 친구 조니 많이 마음을 알아주는데 어른들은 조니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폴은 조니와 답답한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행을 계획합니다. 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영화인데요. 에드 아스트라의 차기작이라고 합니다. 이 에드 아스트라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좋은 작품이고 정말 잘 찍은 영화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굉장히 지루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되게 흥미있게 봤고 브래드 피트의 팬이기도 하고 또 우주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느린 영화에 익숙한데도 중간중간 몸이 근질거릴 정도의 작품이었거든요. 과연 이번 작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작품이고요. 시대극이기도 합니다. 앤 해서웨이, 제이미 스트롱, 뱅크 슬래페타, 제일린 웹, 안소니 호킨스, 라이언 셀, 앤드루 포크 이런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대돼서 굉장히 호평을 받기도 했었던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됩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아마겟돈 타임입니다.